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는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아주 독한 내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내부자들, 바로 LH 부자들, LH 비리 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합동특별조사본부를 꾸리고 합동조사단 1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취임 3개월 만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퇴를 밝혔고요.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상당히 지금 예민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의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과연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일 합조단이 발빠르게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뭐 원성이 그대로입니다.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한계가 뚜렷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은 1차 조사까지 1년의 과정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죠. 오창석 평론가님. 네, 일단은 이제 특수단에서 이제 특수본으로 격상을 하면서 네. 이번에 이제 투기 근절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라는 정부 의지가 발현이 됐고 네. 이렇게 크게 이슈가 한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향후 어려울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이건 국회의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아예 LH 공사 직원들은 애초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을 근절시킨다든지 아예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후속적인 법률 조치까지 따라야 되고 1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게끔 만들거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수조사하고 모두 파면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면까지 시켜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국민들의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을 억제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이 저는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땅을 사서 차익을 실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땅 사야지, 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땅을 산다고 하면 정말로 진짜 은퇴 후에 자기가 주말 농장 하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외에 이런 투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도 어렵다. 또는 흔히 말해서 부의 사다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네. 어떤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들이 또는 국가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멸전에 나서듯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아직까지 약하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만이 성공한다. 이렇게 평가 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1차 조사 자체가 네. 좀 김이 빠진 감이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 신속하게 뭐 전수조사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 처음 알려졌던 13명 외에 7명을 더 추가하는 데 추가로 그쳤거든요. 7명입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아니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들은 이렇게 땅 투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 박탈감이 분노로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근데 7명 추가. 그럼 허탈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 왜 했냐? 차라리 처음부터 뭐 합수본을 만들든 검찰을 불러들이든 뭘 하든 강제력이 있는 조사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는 이 합동조사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비서관 이상 조사해봤는데 단 한 명도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7명만 더 나왔을 수도 있고 저는 조사 결과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이 빠진다. 그리고 조사를 신뢰하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아니한만 못한 조사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 조사를 이끌었던 정세균 총리가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지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초기 대응도 잘못했고 검찰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 이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결국은 정세균 총리가 이 특수단에서 특수본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투기를 근절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작심한 게 맞고 좀 성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직접 수사에 나가서는 건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들이 현 정부가 뭘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면 추미애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기 근절하기 위해서 다 나서자라고 네. 했을 때는 왜 그걸 크게 대서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그 전부터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터졌으니까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나서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뭐 그 사이에 뭐 영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은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주말에 넘기면 되는데 주말에도 사실 영장 정담 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만 네. 주말에도 주말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중간에 미적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를 왜 검찰이 배제됐느냐, 왜 검찰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어쨌든 저는 정부의 의지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민변과 참여연대 이걸 얼마나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어떤 인사가 뽑힐 때마다 참여연대 출신이다, 민변 출신이다, 친여 성향이다, 정부 성향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가 거기에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정부에게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떠들썩하게 얘기하겠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라는 좋은 의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분노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정부는 굉장히 크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특수수사 경험을 한번 했었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했었더라고요. 이 LH 투기 의혹 조사에 있어서 경험이 없는 경찰 간부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네. 이야기했던데 정치권에서도 이 경찰 이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데 과연 이게 잘 된 것이냐 타이밍 놓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연 검찰이 조사를 했다면 잘했을까요? 어떨까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지의 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90년도에 1차 이제 1기 신도시 수사가 있었고, 2005년도에 2기 신도시 수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다 검찰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당연히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의정부지청이었나요? 거기에서 이걸 했다 2기 신도시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더 잘할지 못할지는 수사 결과 나와봐야 하는 거고 나와봐야 국수본도 알겠죠. 네.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정말로 어떤 근절의 의지가 있으면은 모든 총 역량을 동원해서 이거를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사람들이 검찰이 들어간 걸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이런 걸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LCT가 아니라 LH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죠. 뭐 이거 너무 지금 너무 강박적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배제했어요. 뭐 배제했다고 뭐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특수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선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을 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이 의정부에 있을 때 자신이 이제 2기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김포, 동탄, 광교, 판교 등입니다. 근데 2005년인데 16년 전이에요. 네.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총장이 돼 있고요.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수사 노하우를 발휘하려면 총장급 인사들이 16년 전에 했던 사람들 다 나서야 되는 것이냐. 아. 이게 만약에 1, 2년 전에 있어서 노하우가 그 사람들에게 응축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했던 사람들 그대로 투입시키면 된다. 라면 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16년 전에 있고 16년 전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지금 총장급 라인이 되는데 그럼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 다 넣어야 됩니까? 네.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세청에서도 사실 사람들 넣었고요.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노하우는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LH 직원을 전수조사를 하되 네. 중요한 거는 3년 전후로 토지 매입 명부를 들추어 보면 차명 거래가 나올 것이고 알 거고. 이 차명 거래에 대한 사람을 또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다. 로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만이 이걸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검찰이 밝혔을 때, 검찰이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검찰을 배제시킨 거에 대한 정부가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이 수사 방향이 모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검찰만을 맹신하고 경찰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검찰. 반론을 하고 싶은 게 네. 사실 정세균 총리도 직접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시행착오를 이렇게 중차대한 LH 사건에서 우리가 굳이 겪어야 하나요? 그런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말한 토지 매입 명부, 그러니까 토지에서 시작해서 자금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를 밝혀내는 이 안 같은 경우도 경찰이나 정부에서 먼저 LH 직원들 전수 조사할 때 익명 게시판에서 전직 고검장이나 검사장들, 검찰 수사관들이 사실상 먼저 제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금 역추적 수사 같은 경우는요. 경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것보다는 검찰이 수사했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2기 신도시 조사해봐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특수수사 경험,
검찰이 더 많다는 건 경찰에서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저는 이번 수사 결과에 국수본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 국수본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능력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시행착오나 실수의 가능성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잘하던 애들, 잘하던 검사들 한 번 더 데려가서 전권 주면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덜한 국민적 분노가 조금 덜한 사건부터 국수본 주도로 하면 낫지. 이걸 굳이 검경 수사권의 연장선에서 검찰을 배제하고 영장이나 공소, 기소 정도만 해라고 말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부 내부의 뿌리 깊은 반검찰 정서가 이번 사건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검찰이 배제됐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불신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얘기인데요. 검찰 수사권 있을 때는 뭐 했냐라고 받아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이 수사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예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네. LH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 있다. 3기 신도시 요번 거 말고 그 앞에 거가 그렇죠. 이제 있었죠. 그때 투기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제보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범계 장관은 왜 검찰은 수사권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네. 다만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 너무 비리가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인지수사의 영역이거든요. 네. 이제 고발이나 뭐 고소가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인지수사의 영역인데 이거를 검찰한테 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도 봐도 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거를 검찰한테 다 지우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면은 이 대립구도가 사실은 검찰을 탓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현 뭐 구도, 현 상황이 이제 뭐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맥락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걸로 모든 게 이렇다면은 뭐 검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는 납득이 아마 국민들이 안 될 거예요. 그 조금 부분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H 사태 이 정치권을 뭐 지금 쓰나미처럼 덮어버린 상황인데, 또 여권 일부 의원들은 또 야권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LCT 특혜 분양 의혹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수사 부산의 LCT 의혹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밝히자는 데는 동의를 네. 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누가 잘못하다가 나쁜 짓 한 게 걸렸어요. 그런데 나만 나쁜 사람이냐? 너도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우리 같이 조사받자 이렇게 나오는 건 책임 있는 정치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 이 신도시에 관련된 의혹들을 깨끗하게 일소한 다음에 LCT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추가적인 혐의나 의혹이 나온다면 같이 조사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순서가 마치 민주당이 우리 정부만 나쁜 거 아니야. 너네도 옛날에 그전에 나빴어라고 하는 나빴다. 듯이 나온다면 어허. 국민들이 이 의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사람인데 네. LCT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속되고 감옥 간 사람들도 있어요. 배덕광 의원하고 뭐 네, 뭐 현기한 전 정무수석 현기한 등도 있고요. 수석도 그런데 들어갔죠. 지금 현재 법적인 판결을 받은 LCT로 네.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친박계입니다. 특히 현기한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소위 친이계와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령 이번이 되었건 나중이 되었건 다시 파헤친다고 한들 저는 사실 지금의 이 국민의힘이나 야권 주류가 아닌 아하. 과거의 친박 정치인들이 더 소환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아하. 이게 지금 이 국민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LH 사태처럼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대거 엮일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CT와 LH가 조금 다른 것이, LH는 일단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LH 직원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인근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분노 지점인 것이고, LCT는 특권층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리라고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해운대 백사장 나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LCT가 85층과 100층 넘는 건물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혼자만 이상하게 크게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참 좋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왜 저 옆에 있는 건물들은 저렇게 높게 짓지 않았지라고 되게, 아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랍긴 부분은 놀라워요. 당연히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안가에 있는 높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경우에 네. 해풍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백사장이 쓸려 나간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어허. 실제로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은 매번
매년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 모래를 가져와서 뿌려놓아요. 아, 일부러? 백사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특권층 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쨌든 특권층이죠. 그 서구 안남동에 전동민 의원,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네. 한진에서 그렇게 고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다가 갑자기 전동민 일가가 들어가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회 회장도 보니까 장인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일부 특권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의 전체 이익이 아니라 일부 일가에게만 돌아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LCT가 나온 것이 어쨌든 이 타이밍을 따질 필요가 아니라 특권층의 비리가 있으면 파헤쳐 보는 거. 전 장혜찬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공정하게 다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감옥을 많이 갔어요 LCT 관련. 둘이 갔잖아요. 네, 뭐 둘이 두명 그 두 분이 갔고 다른 분들도 재판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새로운 게 뚜껑이 열린 LH와는 조금 시간이 지나간 이슈인 셈이죠. 네. 이 LCT 의혹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도 참전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인사들의 연루 정황을 거론을 하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 측근들 이야기라 약간 파장이 약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뭐 이제 뭐 비리라고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을 테고 분양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을 테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사 무마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인허가나 분양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사 쪽인데 예를 들면은 석동현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가 이게 이제 2017년 4월에 SBS가 단독 보도를 네.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딱 그 시점이에요. 이게 보도가 났던 게. 그래서 석동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랑. 친구죠. 예. 친구예요. 네.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산지검 2차장이 윤대진 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소윤 대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있었다 이런 것까지만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수사를 무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밝혀진 바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의혹이 있다라면은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제대로 밝히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없다.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뭔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공정성이라는 것들을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다라고 근데 볼 이건 수 제가 조금만 짧게 보태면 가장 핵심적으로 연루되어서 실제로 감옥까지 간 사람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파워가 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기환 전 수석도 못 막았습니다. 결국에는 유죄 판정받고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석동현 전 검사장이 만약 연루가 되었다면 그게 뭐 윤대진 검사가 되었건 윤석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되었건 2017년에 누군가가 그걸 막아줄 수 있었겠느냐? 저는 권력 구도상 그건 불가능했다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환 전 수석 비롯해서 대부분 강성 친박의 핵심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안인데 친박 정치인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검찰 출신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 꼽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 구도를 조금만 알아도 이걸 이렇게 연결짓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무리수가 걸 있다는 국민들이 거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LH 관련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왔던 LH 직원들의 이 글들 때문에 하하, 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어요. 맞아요. 네. 예. 정말 이 오만하기 그지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꼬우면 이직하던가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네. 예,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패러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패러디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데 각종 패러디가 쏟아졌어요. 아까 박지훈 진행자께서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영화 내부자들 패러디에서 내자를 LH로 바꿔서 LH 부자들. LH 부자들이라고 나오기도 했고 예능이죠. 나 혼자 산다의 나를 또 LH로 바꿔서 그렇죠. 내 혼자 산다. 내 혼자 산다. 네. LH 산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명화죠. 밀레의 이삭 줍기를 제목을 바꿔서 LH의 묘목 심기라고 제목을 바꿔서 올라놓기도 하고 영화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그거 보셨어요? 그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 씨 대사를 패러디해서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다 했어. 그거를 LH로 바꿔서 내가 묘목도 심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보상도 받고 다 했어. 뭐 이렇게 바꿔놓기도 했더라고요. 아유 참.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패러디라고 표현이 되지만 분노의 표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이 이 이슈에 더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또 두 분 또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죠. 30대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게 저는 이 블라인드라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해외에 네.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고발된 상태인데 가입을 하려면 LH 소속의 이메일을 인증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 그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이메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맞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직원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확실히 높다라고 맞겠네요. 추정이 되는 것인데 네. 실제로 밝혀질지는 안 밝혀질지는 잘 모릅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또래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 범죄가 일어났다. 정말 배가 고파서 10,000원짜리를 훔쳤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또래에 있는 LH 직원들은요. 기득권입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만 설명드리면 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사기업, 대기업 취업자보다 3억 3,605만 원에서 최대 7억 8,058만 원까지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공무원 되면 왜냐면 연평균 7% 수준으로 대기업의 6.2%보다 높은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있고요. 그리고 퇴임 연령 역시 평균 56세에서 59세로 대기업 평균 연령인 52세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야 젊은이들이 폐기 없이 공무원에 도전해? 공사에 가려고 해? 나라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거예요. 네. 훨씬 더 근속연수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근속연수 보장으로 인한 대출 금액 그리고 평균 임금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사원과 이 공공기관 직원들을 합치면 임금 평균자의 상위 10%, 11%의 소득을 구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래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그래서 제가 생계형 범죄 얘기를 이유를 든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극복하려 한 범죄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더해먹은 경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조롱조로 글을 쓴다. 이게 이 같은 청년으로서 화가 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피가 쏟아진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KBS 네. 수신료 인상할 때 꼬우면 KBS 들어와라 이렇게 했다가 KBS가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KBS도 한국방송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 막 상위 10% 들어가지나요,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네? 막 들어가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KBS 나 부분에 LH 가.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선멸전에 나서듯이 모든 사람들을 파면시킬 각오로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글 쓴 사람들 찾아야 글 쓴 사람이 투기를 했다면 이제 글 쓴 사람 조롱했다고 이 사람을 갑자기 자르는 이거는 솔직히 법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조롱한 만큼은 또 책임져야 되겠죠. 수사 의뢰했더라고요. 네. LH. LH에서는 직원이면 파면한다 뭐 이런 입장인 예. 것 같은데. 만약에 파면한다고 하면 예전에 그 국민 개돼지 발언 때문에 파면됐었던 나향욱 나향욱 씨. 이 사람들이 이제 파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서 복직 소송에서 복직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조롱글이 너무 분노하지만 자체 징계 수준이지만 파면 정도까지 조롱글 때문에 파면 정도까지는 네.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징계를 내리고요. 불법 투기를 한 사람들은 다 파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처음에 해명할 때 퇴사자도 이메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사자가 들어와서 썼을 수도 있다. 그럴 악의적인 가능성도 의도를 있다? 갖고 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바람에 또 남 탓한다 이러면서 욕을 더 먹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요 내 집 마련이 진짜 힘들어져서 더 열받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이 LH 투기 의혹에 분노했겠지만 이 정도로 전국적 사건이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통계적으로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 살 가능성이 엄청 줄어들었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공공기관 이 주택 보급해야 될 LH 직원들은 땅 사서 묘목 심고 수십억대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는데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나왔던 LCT 같은 경우도 특혜 분양 잘못된 거지만 그거는 뭐 분양가가 다 몇십억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LH에서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 30대 청년들이나 내 집 마련하는 40대들의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청약해서 분양받아서 집 한 채 마련하겠다. 내 마지막 현실적인 희망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동네에다가 땅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도 지금 될지 말지 미지수인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당연히 현실적인 젊은 층들과 이 중산층들이 더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정치권도 시끄러운데요.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이죠. 300명 국회의원 조사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뭐 입장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다 뿌리 뽑는다 하면서 이거는 왜 의견 합치가 안 되는가요? 야권 같은 경우는
받기가 좀 그러나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로 왜 방귀 낀 놈이 성내냐는 거죠. 이거는 속담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써도 될 말일 것 같은데 방귀를 누가 꼈다고요? 지금 여권, 어. 정부 여권에서 어쨌든 방귀를 끈 거 아닙니까? 네. LH. 아니, LH 직원이 정부 여권이라고 보기는 그리고 어렵죠. 지금 나오는 국회의원들 의혹도 다 민주당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서영식 의원, 김주영 의원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줄줄이 나와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의혹 연루 의원만 6명에서 7명에 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본인들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지 너네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라는 게 우선 야당의 첫 번째 입장이고 네. 두 번째는 전수조사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자.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들, 도지사들 그리고 시도의원까지 확대해서 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받겠다는 게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할 거면 다 하자. 왜냐하면 지방 가보면요. 시도의원들 이런 이 지역 어떤 건설 사업에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하지 않고선 의미가 없다. 할 거면 다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예. 전복민 시의원이 전복민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죠. 시의원 때부터 이제 자신의 일가를 키우면서 건설사 몰아주고 사실상 상속에 가까운 몰아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 있는 시도의원들 분명히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하고 싶으면 굳이 조건부 안 달고 국회의원 300명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끝나고 시도의원 확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도의원 하면 받겠다라는 이런 조건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시간 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바로 하겠다고 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미적지근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외 인사라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빠르게 제 중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은 낼 필요 없잖아요. 300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예.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300명이라도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오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것까지 피를 흘리면서라도 네. 전수조사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결국 국민들은 일단 나온 거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지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투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LH 사태 터지면서 여야 한 목소리 났던 부분이 있어요.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론. 자 이렇게 좀 사태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오천호 평론가? 저는 경질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어쨌든 장관이라는 자리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네. 정치인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문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가 있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첫 번째 말이 잘못 나왔죠. 그러니까 투기로 보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렇죠. 투기라고 해서 생각했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약간 옹호하는 발언처럼 나왔다가 시간이 조정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불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상 저는 경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효를 주고 아마 3월 말 뭐 이 방송이 나갈 쯤에 이미 사태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후임 인선 또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조정을 두고 저는 뭐 경질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뭐 김준일 기자는 이 경질하는 걸 보면서 뭐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결제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네. 빨리 해야 될 거는 뒤늦게 하고, 늦게 하고.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될 거는 빨리 빨리 하고. 하고. 지금 엇박자다? 완전 엇박자에다가 아하. 약간 헛발질인데 이게 왜냐면은 선거 때문에 그래요. 아. 선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합조단 발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명이었다. 합조단 발표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20명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조사 제대로 안 된 거다라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아하. 이게 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잘못 대응한 거고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을 빨리 했어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더 빨리 했어야 된다. 말실수 한 번 했을 때 이미 게다가 LH 본인이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표를 수리를 하고 게다가 조건부로 지금 다는 게 아니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조차도 늦어지면서 다 엇박자가 다 나고 있다. 이게 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태 해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를 했고요. 또 공직자 윤리법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재 법으로 지금 처벌 가능성 있는 건가요? 쉽지 않죠.
아니요, 처벌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수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예, 것 같은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뭐 이제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뭐 공공주택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있는데 가장 핵심은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환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 그러면 뇌물은 환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국민 여론이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이죠. 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번 뭐 입법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여기까지 좀 나아가면은 민주당이 그나마 좀 장기적으로는 이거의 해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우리는 이런 개혁을 잘못했지만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개혁을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좀 이렇게 이거를 프레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 분위기 것이다. 전환은 가능하다. 예. 네. 이게 법이 있지만 그동안 너무 처벌이 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익 환수하겠다라면서 LH5법을 그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에 보니까 부당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좀 현실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신도시 지정하기 전에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지금 이를테면은 뭐 땅을 사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몇 개의 땅이 있고 이거는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환수 이 부당이 5배는 내부자 정보가 확인이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 투기를 어떻게 근절을 할 것인가에 민간까지 좀 확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길어서 그렇지만 대토보상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상제도들이 상당히 투기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이게 잘 따먹기 좋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딱 그 규격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 뭐 이런 거 분양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까지 같이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봐야지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야, 보이는 이렇게 거죠. 한다 하더라도 소급하지 않으면 또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오창석 평론가? 이제 소급 적용이 어렵다라고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하면 어때요, 소급 특별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 가능하다 아하. 또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에헤.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음이 좀 급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빨리 네. 진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하. 그러니까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투기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 정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현 정권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진화하려다가 또 오히려 이를 거스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영역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LH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신호는 일단은 지금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던지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한 번에 딱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야당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뭐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우선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발의한다는 이 LH 방지 5법, 네. 뭐 이익환수 5법 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원내대표단에서 밝혔고요. 아마도 네. 검토 이후에 야당의 의원들이 일부 이걸 좀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여야 모두 이 이익환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이나 재산권의 어떤 근거 하에서 이 법안들이 다듬어져서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상반기가 뭡니까? 4월 안에는 충분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참 안 좋은 일이 터졌습니다. 다 여쭤볼게요. 뭐 해법하고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여당에게 좀 바라는 점, 뭐 장혜정 평론가는 야당, 또 두 분은 또 뭐 여야 공이 또 바라는 걸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법하고 여당에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왜 검찰을 투입시키지 않았느냐 말았느냐 이건 이제 본질을 좀 비껴가는 네.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3명에서 7명 늘어서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짧은 기간에 7명을 더 빨리 발본색원 해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인원은 충분히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 공무원도 지금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시 공무원 5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그 투기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통해서 제방을 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이 땅이 개발될 걸 알고 차익 실현을 위해서 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방을 샀어요. 제방이 뭐 국민 일반인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뚝이죠. 뚝. 하천의 범람을 하천. 막기 위한 뚝인데 뭐 내가 하천 나 혼자 볼 거야도 아니고 뚝을 샀다는 뭐 제방 돌아다닐 겁니까? 뭐 할 그러니까 겁니까? 전형적으로 아, 투기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사실 정부 여당에게 불리합니다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확대하면서 찾아낸다는 것이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로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파면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파면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나 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LH 공기업의 채용 인원을 확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더 또 뽑는다? 다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LH 해체까지 나온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공사 직원 해체한다 하더라도 쪼개기를 해서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이 인원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면의 공백을 위해서 채용 확대시키겠다. 또 다른 사인을 또 주는 이런 방식도 저는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법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나오기 힘들 것 어렵고, 같아요. 이게 예. 법안이 발의된다 해도 소급 적용하냐 마냐의 문제가 있고 지금 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금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빠진 조사, 이미 늦은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결과가 나온다는데 100% 받아들일까 이 여진이 저는 재보고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3기 시도시 공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임기 말까지 짊어질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야당에게는 너무 수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전수조사가 되었건 무슨 조사가 되었건 이게 이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신도시들이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치 지형으로 보면요. 지역구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의원 대다수를 민주당이 다수 지금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확률적으로 그냥 민주당 뽑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받아라? 민주당 정치인이 더 연루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국민의힘 소속이 조금 나오더라도 저는 비율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수세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설령 이 관련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나오면 다 제명한다는 각오로 완전히 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아하. 말이 있죠. 한번 다 받고 다 조사해보자. 이런 공개적으로? 결기 있는 태도를 야당이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먼저 여당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궐선거는 잊어라. 아, 그리고 대선을 생각해라. 그걸 접부라. 예, 아니, 뭐 접으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잊어라. 아까 말씀드렸지 보궐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진화해야 아하. 되겠다고 하다가 그러네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다 망쳤습니다. 다 망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법을 만드는 것도 길게 가고 수사도 길게 갑니다. 1기 신도시 수사 때 90년 때 그때 한 1년 걸렸거든요. 네. 검찰이 그때 밝혀낸 게 13,000명을 적발을 해가지고 1,000명을 구속시켰어요, 네. 당시에. 2기 신도시 때 2005년 때 15,000여 명을 적발을 해가지고 300명 구속시켰습니다. 네. 이거 1년 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자체 조사에서 20명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삽질 같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길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길게 보려면 호흡 길게 가지고 가라는 거고, 이제 야당한테 하고 싶은 거는, 부패 이해 상충 이 네.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야당에 더 부패 정치인이 많아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탈당했지만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뭐 당군 이래 최대 이해 상충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야당도 여전히 그 부패한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하면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원 씨도 네. 지금 웃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이게 지금 실수입니다, 사실. 예. 예, 부동산 문제로 누구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적거든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 땅 한 조각 없는 또 집 한 채 없는 우리 장원 씨. 예. 아, 사실 한 4년 전쯤에 제가 아파트 당첨이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도금 열심히 붓다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공감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얘기 듣고 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죠. 근데 그 판 가격보다 더 주고 지금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아이고, 아파트에. 아이고, 예.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은 몇 억씩 벌었고요. 네. 예. 물론 이제 웃고 있지만 네.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많죠. 이 무게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마음 깊이 느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음. 자, 이번만큼은 정말 여야가 정치가 아닌 정의에 좀 기준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이거 발본 세권 한다는 마음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마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